친환경 수변 공원을 표방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녹지공원안 나무 생육 상태가 불량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공원 부지 토양에 대한 정밀 조사를 했더니 나무가 살기 부적합한 강알칼리성 토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자원공사가 520여 원을 들여 만들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내 공원 녹지 구역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를 드러낸 채 말라 죽은 나무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곳은 지난 2021년 입주가 시작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 빌리지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말라 죽은 나무가 곳곳에 방치돼 조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조경도 그렇고 주위 환경이 너무 삭막하고 상냥해서 저희들이 1년 됐는데 조경 문제가 좀 시급하긴 해요. 조금씩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에코델타시티 일대 나무 생육 상태가 불량하다는 KNN 보도 이후 수자원공사는 한국임업진흥원에 토양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1단계 부지 34곳을 조사해보니 26곳의 수소이온 농도가 8을 넘는 강알칼리성 토양이었습니다. 사실상 관목과 교목 모두 제대로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 같은 불량토 문제는 에코델타시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항 친수공원도 불량토 때문에 나무 생육에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모두 외부에서 흙을 가져와 부지를 만든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토양 매립 과정에서 나무 생육에 적합한 흙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도로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이 짓는 장소하고 공원이 들어드는 장소하고는 토양 매립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좀 달리해서 식물 생육에 적정한 토양을 반입하는 것이 필요하죠. 수자원공사는 다음 달 부산시와 합동 점검에 나선 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불량토 문제가 해결되어야 공원 관리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전국 체인 규모의 어학원에서 한 원어민 강사가 7세 여아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는 소식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영어 유치원은 사실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인데요. 두 곳의 차이점을 하영광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학부모들이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사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입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 영어학원과 같은 학원 시설로 등록돼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전공한 뒤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하지만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강사는 학사 이상의 대학 졸업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유아 교육의 영역이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배운 분들은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를 해요. 그 놀이 안에서 유아가 지금 어떤 배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배움을 지식적인 배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육 과정은 영어를 가르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이 신체 운동과 사회관계, 자연탐구 등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돕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영어 같은 특정 영역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양질의 외국인 강사 수급이 어려워지다 보니 자격 없는 강사까지 나타난다는 분석입니다. 부모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저 학원에서 저렇게 큰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는 자격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선생님이 있겠거니 하고 사실 영어 유치원 비싸잖아요. 그 돈 들여가지고 아이들 보내는 거 아닙니까 믿고 배신감을 느끼죠. 지난해 교육부 특별점검에서 부산 유아대상 영어 유치원 강사 10명 가운데 9명이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이 없다고 드러났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다음 달까지 부산 경남 분양시장에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미분양에 대한 부담과 총선 등 각종 사회적 여건으로 그동안 분양이 미뤄진 데다 건설사들이 여름철 비수기 전에 분양 부담을 털고 가겠다는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동구 한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입니다. 천여 세대 대단지로 특히 지하철 2호선과 1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역시 인근 북항 재개발 일대에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입니다.
990여 세대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조망이 가능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모두 다음 달 안으로 분양 예정인 곳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 상반기 분양시장이 막판에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부산은 다음 달에만 모두 5,080여 세대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남도 1,700여 세대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총선과 청약홈 개편 등으로 분양 일정이 늦춰진 데다 비수기를 앞두고 물량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여름철은 상당한 비수기고 하반기 들어서 지금 분양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좀 밀어내기식으로 좀 공급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딴 분양 소식에도 선뜻 매수하려는 분위기는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기대는 하는데 저렴합니다. 생각보다. 결국은 분양 금액 아니겠습니까? 분양 시장이 반짝 열리기는 했지만 건설사들이 이번 분양 성적을 지켜보고 다시 물량 조절에 나설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분양 시장은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경남 통영에서는 요즘 열대과일인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인데요. 수확하자마자 모두 팔려나가면서 농가에서는 중요한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노란빛이 섞인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1년 사이 어른 주먹보다 더 크게 자란 열매는 애플망고입니다. 아열대 과일인 애플망고는 1kg이 4만 원 선에 팔리는 고소득 작물입니다. 판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대체적으로 인터넷 판매나 이렇게 많이 나가고 빙수용, 그다음에 중식부에 이렇게 디저트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경남 통영은 기후가 온화하고 일조량이 많아 아열대 작물 재배에 적합합니다. 통영 애플망고의 당도는 최고 24브릭스 정도로 멜론과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범 재배가 시작된 뒤 상품성과 수익성이 확인되면서 농가 소득은 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경남 통영 지역의 예상 출하량은 약 15톤으로 재배 면적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기술 컨설팅과 시설 현대화 등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가수 재배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배 기술 컨설팅과 재배 시설 현대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기후 온난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애플망고와 함께 파인애플과 바나나 등 다른 아열대 작물의 시범 재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있고 내역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도심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드라이브스루 매장입니다. 매장을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주변은 북새통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바닥 면적이 361제곱미터로 1000제곱미터가 되지 않아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부산 연상교차로의 한 13층 건물입니다. 이곳은 2년 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290만 원을 냈습니다. 건물주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도 많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드라이브스루 매장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실제로 교통이 이제 정체되고 이제 유발을 시키는 그런 업종에 더 부과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던 그냥 원래 임대업을 면적으로 해갖고 한다는 거 보면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죠, 제가. 부산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모두 64곳. 이 가운데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는 1000제곱미터 이상 매장은 단 8곳에 불과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교통유발 개수도 문제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바닥 면적 합의 단위 부담금, 교통유발 개수를 곱한 값입니다.
그런데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소매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 유발 개수가 1.68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수준으로 일반 음식점 교통 유발 개수 2.56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교통 유발 개수를 2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높은 건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형태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시교통정비법에서는 이런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다 같이 소매점으로 묶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 2020년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최소 부가 면적 삭제, 부가 면적의 주차장 포함, 교통 유발 개수 항목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해 올해 말 결과를 바탕으로 유발 개수를 상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결과 국토부는 교통 유발 개수를 백화점 수준인 5.46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2배까지만 이렇게 올릴 수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어쩌면은 한 4배, 5배까지 올린다라면 실질적으로 과징금의 규모 자체가 몇 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좀 현실성이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정작 교통유발 원인자에게는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커진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 청사를 찾아 개청을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우주시대를 선포하며 사천을 프랑스의 우주항공 복합도시인 톨루즈처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판 제막식에 참석하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32년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의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 모든 자리를 개방하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천을 첨단 우주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세계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톨루즈로 키우겠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도 직접 주재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정책 방향과 우주항공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그 가운데 10개 이상은 월드 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과 글로벌 첨단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 사업, 사천공항 확장 등을 대통령실에 건의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서 부산 경남 지역 의대를 살펴보면 부산대 163명, 경상국립대 138명, 인제대 104명, 고신대 103명, 동아대 102명으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확정됐으며 지역 인재 선발 규모도 적게는 58%에서 많게는 72%까지 늘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부울경 의사회와 전공의 등 500여 명은 오늘 부산 해운대 군함로에서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부산지검이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력범죄 전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사해 왔으며 영상 분석 등 보안 수사로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부산 동래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기름솥에서 불이 났습니다. 급식실 직원 등 7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조리원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급식 제공에 차질을 빚으면서 학생 900여 명이 낮 12시쯤 하교했으며 부산시 교육청은 시설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22대 국회 출범과 관련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4년 전 21대 국회에서는 원구성에 48일이 걸렸다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원구성을 통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에 항의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상인들은 강서구의 대형마트가 휴무제 없이 매일 운영되면서 그나마 유지되던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마지막 생존권의 보루가 사라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모든 이익이 대형마트의 본사로 돌아가는 현재 구조에서는 지역 경제에 도움도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를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에서 찾자는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 KNN이 함께 마련한 2024 교육혁신포럼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부산 경남 대학 총장 10명이 참석해 지역 교육 혁신의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 선순환의 동력을 찾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잔뜩 흐린 하늘 아래 크게 덥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밀양은 31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또 낮 동안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경남 지역은 오후에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29도, 합천은 30도로 덥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28도, 거제 26도, 창녕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김해가 29도, 양산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고 또 해상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낮 동안 다소 덥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